여러분 반갑습니다. 빨간열정입니다. 예, 오늘은 MD가 어떤 것이고 MD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MD가 무엇이고 MD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다른 회사에 있는 MD를 하시는 분이나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만나서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만나서 물어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간혹 만나서 물어본 경우도 있는데요. 자, MD가 뭡니까? MD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MD가 뭡니까? MD가 뭐예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MD는 뭐 천다해지 아닙니까? 그 쉬운 걸 왜 물어봅니까? 라는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뭐 천다해죠. 그래, 그 한국말로 해보세요. 한국말로 뭡니까? 뭐 상품 기획자, 상품 개발자,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죠. 그 쉬운 걸 왜 물어보지? 이렇게 표정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패션 인더스트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인더스트리에서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해외말을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 와서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 의미가 100%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억지로 번역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MD란 말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제가 야, MD가 뭐야? MD가 뭐니? 다시 너네가 현장에서 쓰는 MD가 뭐니?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했더니 술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MD요? MD, M, 뭐든지 D 다 한다. 뭐든지 다 하는 패션 회사의 꽃, 패션 회사의 대장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선배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선배, MD에 있는 선배 이런 분들이 그냥 구전으로 MD라고 하니까 야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야. 그 패션 회사에 네가 와서 꽃을 해야지. 네가 패션 회사에 대장해야 될 거 아니야. MD 해. 네가 와야 뭐든지 다 해. 이런 말들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MD는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내가 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개발을 하는 디자이너가 상품 개발을 해서 옷을 갖고 오면 디자이너한테 야 이건 아니지, 단추는 이건 아니지, 간섭하고 있는 거랑 자꾸 디자이너의 업무를 자꾸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 국내외 MD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획 MD가 있습니다. 기획 MD는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 MD지요. 그 기획 MD는 시장 분석을 하고 시즌 리뷰를 해서 브랜드 시즌 전략 수립을 해서 상품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그 세운 것을 디자이너한테 의뢰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시즌 운영과 시즌 마감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상품 기획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기획 M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품 기획 MD는 그 프로듀서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산 MD가 있는데요. 생산 MD는 패션 회사 중에 조금 규모가 좀 인원을 좀 이렇게 많이 쓸 수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기획 MD이면서 이 기획 MD가 동시에 공장을 컨트롤하는 이건 생산이죠. 생산 관리의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생산 MD라고 하거든요. 근데 MD이긴 MD인데 생산 관리가 해야 될 업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직접 해외 공장이나 생산 공장을 컨트롤하는 생산 MD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MD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영업 MD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업 MD는 뭐냐? 이 기획 MD가 만든 상품을 가지고 어느 매장에 물량을 배분해서 이걸 어떻게 프로모션해서 어떻게 잘 팔리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이 영업 MD입니다. 근데 일부 회사, 저희 같은 회사는 영업 MD를 기능을 쪼갰죠. 예. SC라고 세일즈 컨설턴트들이 또 이렇게 있고 BM이라고 브랜드 매니저라고 해서 이 기능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나온 게 이제 온라인 MD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MD는 뭐냐? 상품을 온라인에
온라인 채널, SNS 채널, 다양한 이제 그 유통 채널들이 온라인 상에 생기기 때문에 그 채널에 맞게 어떻게 상품을 프로모션하고 이걸 잘 팔리게 할 건가, 그리고 기획전을 올려서 어떻게 잘 팔리게 할 건가, 고객에게 어떻게 상품 설명을 잘 전달할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온라인 MD입니다. 이 온라인 단순하게 그냥 기획 MD가 만든 상품을 가지고 온라인 채널에 판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단순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온라인 MD는 앞으로 실제로 어떤 고객이 원하는 상품들이 온라인에 있어야 되는지를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한 상품을 오히려 기획 MD 쪽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아니면 바잉을 해오든지 직접 본인이 바잉을 해오든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에서 제가 MD라는 용어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 LFS는 M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일어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나름대로의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기획 MD는 기획 바이어라고 하고요. 수입하는 수입 MD죠. 이것들은 유통 바이어라고 정의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플랜을 다 세워야 되겠죠. 전체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하는 비즈니스 플래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저희가 맡고 있는 그 아이템 단계별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아이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바잉을 하는 바이어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관련되는 전 부서, 마케팅, 영업, 온라인, 그다음에 소싱, 각각에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역할과 디시전 메이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놔서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기획 바이어, 유통 바이어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MD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MD는 분석력이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분석력이라 하면 뭐냐? 고객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의 고객이 누군지 제대로 고객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내부의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의 내부에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파악을 하는 이런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석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을 해야 되고, 내부를 또 봐야 되고, 외부의 트렌드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활동이 필요합니다. 잠깐 옷을 사러 가거나 외부의 시장 조사를 나갔거나 외부에 잠깐 사러 갔을 때 고객이 하는 말을 타타타 캐치를 해서 그게 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필요한 역량은 아마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논리정연하게, 로지컬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다는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빨리 시장에 출시해서 반응을 보고 그 다음 QR을 해보는 빠른 실행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빠른 실행이 그냥 사람 감에 의해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행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바이어와 관련된 여러 직무들이 있죠. 디자이너, 생산, 그 다음에 소싱, 구매, 마케팅, 영업, 온라인, 여러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직무들에게 처음에 기획한 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협조를 얻어내는 능력, 이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D라고 해서 저는 재고 관리를 잘합니다, 저는 숫자를 잘합니다, 저는 숫자에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구맹랑하게 쓸 게 아니라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고객을 알아야 된다. 고객과 시장을 보고 어떻게 고객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어떤 품목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느냐. 그 다음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지원자들이 잘 쓰시는 말 중에
숫자 감각이 있습니다. 재고 관리 잘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MD가 가장 첫 번째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 하는 업무가 뭘까요?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즌 리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MD 관련된 책을 상품기획, 의료학과 관련된 책들을 10권 이상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책은 시장조사가 나와 있고요. 어떤 책은 국내 시장조사, 어떤 책은 해외 시장조사, 어떤 책은 트렌드 분석, 어떤 책은 예산 수립, 이렇게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국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MD가 하는 일은 회의를 가장 먼저 합니다. 시장조사를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즌 리뷰를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회의입니다. 회의. 근데 그 회의가 뭐냐? 킥오프 회의를 한 거죠.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즌을 시작하는 회의를 하는 거죠. 아까 업무와 관련된 생산, 구매, 디자이너, 마케팅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킥오프 회의를 하는 겁니다. 킥오프 회의를 하면서 언제 상품을 출시할 거냐, 언제 구매 확정할 거냐, 언제까지 가격 할정할 거냐, 언제까지 물류센터 입고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표 계획을 잡는 것이 킥오프 회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시즌 일정 계획 수립하는 게 첫 번째 업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업무는 시장 분석이죠. 시장 조사라는 말은 액티비티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시장 분석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시즌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시즌 전략 수립한 걸 가지고 조정 및 확정을 하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상품 기획안을 만들고 상품 기획안을 조정 및 확정, 품평 및 컨벤션이라는 걸 거쳐서 확정하고 상품을 개발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시즌 운영을 하게 되고 시즌 마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MD, 바이어라고 하는 직무는 지금 현재 상품에 대해서 시즌 운영 단계에 들어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1년 전의 상품의 재고를 갖고 지금 시즌 마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걸 프로모션해서 더 팔 건가에 대한 시즌 마감. 그러면서 동시에 1년 후의 상품을 어떻게 출시할 건가에 대해서 또 브랜드 시즌 전략 수립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바로 바이오로 보내면 굉장히 이렇게 힘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협의해야 될 부서, 협의해야 될 직무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한 아이템에 대해서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영업이나 아니면 그 채널 고객의 접점에 있는 부서에 먼저 가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 시장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경험한 다음, 그 다음에 구매나 소싱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바이어로 가는 게 가장 적응하기에 편하다, 적응하기에 가장 올바른 CDP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100%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표준으로 보면 그게 적당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